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처참하게 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빵한 종목이다. 다 몰아서 비중 베팅하는 거 말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돈 다 끌어다가 투자하는 거. 그걸 언제 하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전망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걸 믿게 되고, 뭐 사실은 아닌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걸 믿게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서 몰빵을 하게 된다. 비중 베팅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비중 베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상승 추세,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그런 느낌이 생기죠.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지금 늦으면 어떡하지? 이런 조급함 때문에 더 많이 매수하게 된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 종목도 몇 개 더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여기다가 투입시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끔찍하게도 고점에서부터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재료가 없냐? 뭐 재료가 소멸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식이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거죠.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고점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한 3개월도 안 돼서 이런 마이너스 50% 이상의 손실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재료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올라가는 그 이유가 사라질 때,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못 벌기 시작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때는 재료가 소멸된 거고, 그렇게 재료가 소멸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만 다시 전고점을 뚫고 가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인 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료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죠. 아직도 원전 계획이 있고 데이터 센터는 원전이 필요하고, 이 원전이라는 건 공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수많은 원전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어느 정도 돈을 벌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아직은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인프라 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다시 돌기 전까지는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분석해야 될 종목이 뭐냐면 LS 일렉트릭 종목이에요. 이 종목 역시도 전력 설비죠. 원전이 설치된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까지 연결되는 게 바로 전선이죠. 그래서 이 전선 공사도 계속적으로 수주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선주가 돈을 벌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전도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거죠. 다행인 건 데이터 센터로 인한 이 수요 자체가 당장 뭐 1, 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성을 갖는다. 이것도 우리에게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재료가 소멸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돈을 벌 것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왜 일어났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단일 종목, 여기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돈들을 다 흡수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시점 이후로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재가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단타성 자금에 의해서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8월 달에 어떤 조치가 될 거잖아요. 그쵸? 예탁급 상향, 뭐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정도 시기가 되면 8월 달 정도가 되면 시장에 어느 정도 수급이 다시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은 기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위까지도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부분의 종목에 그러한 회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중요한 지지선은 이탈을 했습니다. 여기 72,000원이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반등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악재가 생각보다 진짜 심한 것 같아요. 대외적인 어떤 사건이 터진 게 아니라 내부적인 수급 쏠림에 의한 이런 현상이 더 무섭다. 지금은 그게 해소가 되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까지도 레버리지 쪽에서 돈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72,000원 부근에서 보합 흐름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지금 상황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간차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쨌든 일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소식도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을 번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손절도 어차피 못해요. 너무 빡세게 물렸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 물량도 아마도 청산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이거 반토막 났으면 버티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털고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레버리지 종목이라든지 시장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청산당한 사람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쉽게 상승으로 틀 것 같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같다. 그렇게 전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빠른 시간 내에는 10만 원 정도의 어떤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한 2개월 안으로. 지금 많이 밀었으니까 여기서 더 밀고 빠지는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면서 회복하는 그런 그림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세게 물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가능성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말하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나마 10만 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이때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리하는 게 최고의 판단이 될 수도 있다. 어차피 원점 매출 반영이 느리기 때문에 이거 아주 느린 템포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이게 흔드는 종목이 아주 이게 사람들을 정말 많이 괴롭히는 주식이에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 녀석이. 재료가 좋다 보니까 개인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재료가 좋으면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 털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지금처럼. 개미 털기라고 전 보기도 하거든요, 사실. 시장 전반에 걸친. 왜냐면 지금 주식 열풍이고 주식 붐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털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방법을 쓴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잘 버티시고 잘 정리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저라면 아주 길게 보유하기보다는 많이 올랐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고점에서 좀 파는 게 나을 것 같다. 반등 줄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회복되길 바랄게요.